안녕하세요. 스포츠 주민의 양태빈, 허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스트라이크! 공을 굴려서 목표 지점에 핀을 쓰러뜨리는 스포츠. 공의 무게를 이용한 투구 동작으로 전신 운동과 스트레스 해소에 그만인 스포츠. 오늘은 남녀노소 간단히 즐길 수 있어서 각광받고 있는 생활 스포츠 볼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배우 김수현, 가수 이홍기 씨 등뿐만 아니라 체조 유종에서 만능 스포츠우먼이 된 신수지 씨까지 흠뻑 빠진 스포츠 볼링이죠. 그 매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의 세계를 넘어서 대중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는 스포츠 볼링. 날씨나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참 매력적인데요. 10개의 핀을 향한 저돌적인 투구 자세와 볼링의 꽃 불꽃 스트라이크. 퍼펙트 게임을 향한 프로볼러의 특별한 비법과 그 안에 숨은 놀라운 과학적 기술까지. 공과 핀이 만나 이루는 통쾌한 타격. 볼링의 매력에 푹 빠져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수에서 지도자를 넘어 이제는 전문 해설가로 나섰다. 볼링의 대중화를 위해 발벗고 나선 김영은 해설위원. 그리고 스포츠 속 숨겨진 원리를 쏙쏙 찾아내는 홍정기 박사님과 함께 볼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근데 사실 쉽게 접할 수 있어서 매력적인 스포츠, 이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룰과 기술을 알면 정신없이 빠져드는 스포츠라고 하는데 맞지 않겠습니까? 네, 요즘 평소에 여러분들 스트레스 네. 많이 받으시죠? 스트라이크 한 방이면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시원한 스포츠 볼링입니다. 네. 근데 볼링 하면은 직경 20cm가 좀 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핀 10개를 쓰러뜨리는 스포츠인데 네. 요게 왜 이렇게 사람을 빠뜨릴까요? 그렇죠. 정말요. 그 안에 아주 놀라운 비밀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 네. 비밀 전부 다 해결해 주십니까? 네, 그럴까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볼링하면 프로 볼링 협회 투어에서 34번이나 우승했던 피트 웨버 그리고 그의 라이벌 놈 듀크 선수가 떠오르는데 이 둘은 뭐 거의 볼링계의 전설이었죠. 피터 에버는 볼링 선수였던 아빠를 따라서 볼링장에 가서 2살 때부터 볼링을 시작을 했는데요. 네. PBA 투어 34회 우승, 통산 320만 달러 하나로 한 36억 원 정도 벌어들이고 또 PBA 명예전당에 입회한 명실상부한 볼링 황제입니다. 네, 그와 놈 듀크 더불어 선수도 대단하죠? 네, 놈드크 선수 아주 작은 체구를 가진 선수인데요. 실타에도 굉장히 그 투구 동작이 아주 간결한 선수로 유명한데요. 볼링공 하나로 1년에 21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또 놈드크 선수는 광고 수익도 어마어마한 아주 엄청난 선수이죠. 일상 속 스트레스를 확 날려주는 통쾌한 스포츠 볼링. 특히 생활 스포츠로 각광받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세계적인 볼링 스타들의 활약이 있었는데요. 쳤다 하면 속 시원한 스트라이크로 대중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미국 프로 볼링 협회 선수들. 저돌적인 공을 따라 이어지는 짜릿한 한방, 이게 바로 볼링의 묘미가 아닐까요? 공을 굴려서 핀을 맞추는 스포츠 볼링. 보기만 해도 정말 짜릿한데요. 이 볼링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인간들이 뭐 돌을 굴려서 넘어뜨리거나 하는 인간의 파괴 본능에서 유래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기원전 5200년 전 이집트 유적에서 굉장히 오래된. 네, 돌로 만든 핀이나 그 공이 발견돼서 고대에는 이러지 않았나 우리가 추측을 하고요. 중세 유럽에서는 종교의식으로 핀을 많이 넘어뜨리는 사람이 신앙심이 더 많다라고 네, 간주를 하고 17세기에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오면서 1895년도에 미국 볼링 협회가 창설이 되면서 급속히 이제 세계적으로 파급이 되죠. 그래서 이 부정하기는 싫지만 사실 미국에서 유행하면 전 세계적으로 네. 유행을 하니까 보통. 네, 일단 미국 대륙으로 가야지만 그렇죠. 네. 거의 모든 스포츠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재는 국제 볼링 협회에 많은 나라들이 네. 가입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볼링이 우리나라에서도 시작이 됐을 거 아닙니까? 네, 맞죠. 특히나 미국에 퍼지면 우리나라엔 금방 네, 오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퍼진 건 언제부터 온 거죠? 우리나라는 6.25 직후에 아무래도 미국 대륙에서 올려온 미군을 통해서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네. 돼요. 네.
그래서 1969년도에 대한볼링협회가 생기기 전까지는 좀 그 활동이 미미했다가 협회가 발족이 되고 나서 급속도로 이제 발전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다가 1981년도에 대한체육회 산하단체로 이제 정식으로 대한볼링협회가 등록이 되면서 네. 세계권 선수 대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아주 우리나라 선수들이 강하잖아요. 네, 네. 좋은 성적을 내면서 이제 볼링 동원 인구들도 많이 생기고 네, 그러면서 네,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사실 대중적인데도 룰이나 이런 기술을 잘 모르시는 모르는 분들이 사람 많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볼링공을 던졌을 때 이 핀이 이 스핀에 의해서 많이 도미노 현상처럼 넘어질 수 있을까를 잘 이해하시면은 훨씬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적으로 이 첫 번째 핀과 그 첫 번째 핀의 바로 오른쪽 뒷핀을 네. 타격을 할 때 그것이 이제 이 가장 핀들을 잘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그 스트라이크 포켓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포켓에 공이 진입을 할 때 앵글이 조금 더 넓으면 넓을수록 공의 회전이 많이 들어가면 핀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요즘은 직구보다는 스핀을 많이 넣는 훅볼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네. 그런데요, 또 볼링을 그냥 무턱대고 치면 안 된다고 들었어요. 부상을 당할 수 있다고요. 저 많이 다쳤어요. 특히 이제 손목 같은 곳은 젖혀뒀다가 다시 또 구부려야 되는 동작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잘 컨디셔닝 하는 것도 좋지만 손목 보호대나 네. 또 나이가 잘 맞는 슈즈 또는 너무 무리가 되지 않는 중량을 사용하는 그래서 자기에 잘 맞는 무게를 갖고 있는 공을 잘 사용하는 것이 또 부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통 어느 정도의 무게를 들면 나에게 맞다. 뭐 보통은 이 정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네, 평균적으로 이제 보통 볼을 고르실 때 여성분의 경우에는 한 체중이 49에서 한 53kg 정도 되시는 분들이 한 11파운드. 그다음에 남성의 경우에 73kg 이상의 체중을 가지신 분들이 한 15에서 16파운드를 많이 쓰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이제 하우스볼 센터에 있는 볼을 사용을 할 때는 이게 나에게 딱 세팅이 되어 있는 볼이 아니기 때문에 홀도 안 맞고 스판도 안 맞고 불편하기 때문에 내 체중에 맞게 15파운드를 들면 부상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우스볼을 들고 센터에서 할 때는 가장 가벼운 볼 중에 네. 나의 손가락에 잘 맞는 볼을 최종적으로 선택해서 사실은 하는 게 좋습니다. 8짜리, 9짜리 들면 조금 창피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성분들이 막 들고 네, 있는데 저도 굳드는데. 색깔도 8짜리, 9짜리 보면 분홍색 네. 막 이래. 근데 또 낮은 파운드 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네네네. 볼이기 때문에 홀 사이즈가 안 맞을 맞아요. 손가락이 안 들어가요. 네. 이 점수에 관련된 것도 사실은 볼링 하시는 분들 잘 모르는 분들 많거든요. 네. 이 점수 한번 딱 정리를 해주시죠. 볼링은 10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두 번의 기회를 이용해서 그 10개의 핀을 다 넘어뜨리면 되는 운동이죠. 근데 네. 10프레임에는 이제 한 번에 더 보너스 투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한 게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프레임에 네. 첫 번째 스트라이크를 넣었을 경우에 네. 두 번째 스트라이크를 넣으면 첫 번째가 20점이 되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 제가 1프레임에 스트라이크를 쳤어요. 네. 그러면 스트라이크를 치게 되면 두 번의 기회에 이 점수를 합산해서 보너스를 받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한 프레임에 30점까지 가능하네요? 그럼요. 첫 프레임에 스트라이크를 치면 두 번에 그걸 보너스를 받기 때문에 네. 30점이 되는데 내가 스트라이크를 안 치고 카바를 하면 네. 한 프레임을 받는 거예요. 아, 다음번 첫 번째 던진 거. 그러니까 내가 이제 1프레임에 카바를 했다. 네. 근데 그 다음 프레임에는 9개를 치면 19점, 아. 5개를 치면 15점, 15점. 이렇게. 점수 계산법 어려우시다고요? 그렇다면 자세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프레임 초구로 9개를 친 다음 스페어 처리에 실패하면 9점을 기록. 스페어 처리를 했다면 2프레임 초구의 5점이 보너스 점수로 카운트되면서 1프레임의 점수는 총 15점으로 기록됩니다. 그렇다면 1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를 쳤을 땐 점수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이땐 스트라이크로 처리된 10점과 2프레임 두 번의 투구 점수인 5점과 4점 모두 보너스로 합산되면서 총 19점으로 기록됩니다. 저희가 300점을 치기 위해서는 퍼펙트를 치기 네, 위해서는 네. 스트라이크를 쭉 쳐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저희가 보통 여기까지는 알아요. 스트라이크, 더
더블, 네. 터키. 3번 치면 터키잖아요. 네. 저는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터키를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그 뒤에도 부르는 용어들이 있나요? 4개 치면 포베가, 포베가. 5개 치면 파이브베가, 6개 치면 식스베가. 계속 베가가 붙나요? 아니요, 뭐 7번째부터는 이너로우, 뭐 8번째부터 11번째까지는 그 숫자 앞에 컨세큐티브라는 용어가 붙지만 12개를 다 치면 퍼펙트. 그러지만 보통 우리 일반 동호인들은 7개 쳤다, 8개 쳤다 이렇게 괜히 말하기 하죠. 귀찮으니까. 대부분 뭐 식스베가까지는 편하게 대부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개수를 이야기하면서 하나 더, 8개, 9개 이러죠. 네. 볼링도 동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이렇게 동점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하죠? 축구에 우리가 그 동점이 나왔을 때 선수들 쫙 앉아서 그 승부차기를 네. 하잖아요. 볼링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결과가 동점이 나오면 서든데스 방식이라고 해서 1회 투구씩 합니다. 한 사람이 올라가서 내가 9개 치고 이 사람이 스트라이크를 치면 이 사람이. 굉장히 떨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만약에 둘 다 9개씩 치면 다시 세팅이 되나요? 아니면 나머지 1개를 스페어를 하나요? 다시 세팅해서 계속. 계속 10개를 놓고 치는군요. 그래서 한 게임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점수 얘기 듣다 보니까 네. 갑자기 드는 궁금증이 300점이 퍼펙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혹시 친 선수들이 종종 있나요? 예전에는 퍼펙트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네. 이제 갈수록 장비가 좋아지면서 퍼펙트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퍼펙트를 친 선수 중에 기계 오작동으로 점수가 인정이 안 된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아세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 미국의 프로볼링 선수 트로이 워커는 그 휴스턴에서 게임을 하다가 네. 스트라이크 행진을 막 하고 있었어요. 네네. 한 번만 더 치면 이제 그 퍼펙트를 기록하는 그 순간 마지막 스트라이크를 향해 트로이 워커의 손을 떠난 볼링공. 하지만 이때 핀을 향하던 공이 기계 오작동으로 그만 스위퍼에 가로막히고 말았는데요. 퍼펙트 게임을 눈앞에서 놓친 정말 안타까운 순간이네요. 핀을 만나기도 전에 스위퍼가 내려와 버린 거죠. 네, 그래서 공식 경기였지만 기계의 결함으로 일어나서 선수에게 한 번의 기회가 더 부여가 됐지만 선수는 이미 긴장감이 그럼요. 떨어지고 확 해서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재투구를 했는데 7개를 넘어뜨려서 297점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뭐 우승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퍼펙트에게는 놓쳤죠. 볼링은 기계가 함께하는 스포츠라서 네. 정말 다양한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센서 오작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궁금한 게요. 네. 기계가 없었던 오. 때가 분명히 있을 거리죠. 그러게요. 분명히 네.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밀어주는 기계가 없으면 네. 이거 누가 합니까? 요 두 레인 뒤쪽에 이제 핀보이라는 그 기사분들이 이렇게 뒤에 숨어 있다가 선수가 공을 치면 재빨리 내려가서 넘어진 핀을 치우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 치는 선수와 이제 그 핀보이 간에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네. 가끔 사인 없이 굴려서 핀보이들이 다치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뭐 자주 오는 동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네. 지폐를 똘똘똘 말아서 잘 봐달라고. 홀 안에 넣어서 수고하십니다라고 굴려주고 네. 그런 일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컴퓨터가 상용화되어서 점수를 네. 이제 저절로 컴퓨터가 계산을 해서 모니터에 띄워주지만 그때는 이제 기록원이 있었어요. 네. 지금 이렇게 예쁘신 아나운서처럼 네, 기록원이 두 레인에 이제 이렇게 클락에 앉아서 일일이 점수 계산을 해줬죠. 네. 3355 모여 언제든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 볼링. 현대에 들어서면서 자동화 시스템의 접목으로 과거 수동식 볼링은 볼 수 없게 됐는데요. 레인 뒤에서 핀을 일일이 직접 세우던 핀보이들이 사라지고 이제 그 자리를 대신해 기계식 핀 세터가 핀을 세팅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볼러가 핀을 쳤을 때 스스로 복잡한 점수까지 척척 계산해주는 자동화 시스템은 볼링을 한층 여유롭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데 한몫하고 있죠. 어때요? 초보자들도 쉽게 볼링에 빠져들 수 있겠죠? 핀이 넘어질 때 빠방빵 막 이런 소리 나잖아요. 빠방빵 뭐 이렇게. 이게 대체 뭘로 만들어져 있길래 이런 소리가? 네, 예전에는 볼링 핀과 레인이 똑같이 단풍나무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외부 충격에 좀 강하도록 그 표면은 플라스틱으로 코팅이 되어 있어요. 안은 단풍나무고 바깥은 플라스틱으로 코팅돼 있고. 이제 그리고 이제 잘 넘어지지 않도록 이제 중간에 그 플라스틱 원형을 이렇게 넣어서 균형을 잡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뭐 핀은 무게가 딱 정해져 있어요. 뭐 1.53
부터 1.64 이내에 그러니까 곡을 안 미치면 안 되고 곡을 넘으면 넘어서도 안 안 되고 네, 그래서 일정한 규격이나 재료 코팅으로 균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핀이 병 모양처럼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핀이 병 모양처럼 생긴 이유는 무게 중심을 네. 아무래도 그 핀의 하단에다가 담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볼링을 치시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꽤 무거운 공을 던져가지고 그 핀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핀에 맞는 순간 공이 튕겨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 네,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네. 잘 넘어지지 않게 네.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냥 취미가 아니라 정말 승부사처럼 볼링을 잘하기 위해서 장비 이거 무시 못합니다. 볼링 공이 사실 굴리는 거지만 결국 치는 건 볼링 공이거든요. 여기 안에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볼링공이 이제 장비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공 안에 뭐 핵, 네. 네. 바깥의 표면의 재질 이런 것들이 레인에 도포되어 있는 기름과 반응을 해서 놀라운 반응을 많이 나타내죠. 일상 속 무심코 지나치는 스포츠의 과학을 짚어보는 시간. 이 묵직한 볼링공 안에 아주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코. 볼링공 속 코어는 자동차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모양과 크기 또 질량에 따라 공의 회전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특히 이 코어는 레인 위 기름과 만났을 때 더욱더 특별한 움직임을 보여준다는데요. 레인의 기름을 따라 공이 밀리면서 스핀이 생기고 이 기름띠가 끝나는 시점에서 강한 마찰력으로 공이 휘어지게 됩니다. 스트라이크 포켓으로 그대로 골인! 이처럼 레인 위 기름은 공의 움직임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특히 대회 때마다 오일 패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잘 파악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볼링의 최대의 변수 기름띠의 비밀. 공과 레인의 숨은 원리 잘 확인하셨나요? 모르시는 분들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네. 어디까지는 발라져 있고 그다음부터 안 발라져 있고. 네네. 그래서 그 볼링공이 지나가는 그 60피트의 긴 레인 위에는 반드시 일정한 그 패턴의 오일을 바르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선수들이 이게 우리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만져보고 그 상태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기름을 누가 빨리 알아차리고 거기에 빠르게 적응해서 경기를 하느냐가 요즘은 승패를 크게 좌우합니다. 네. 전 처음 알았는데요. 그렇다면 정상급 선수들은 이 기름에 적응하는 훈련도 따로 해야겠네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 대한볼링협회에도 기름 패턴이 명시가 되어 있고 미국 볼링협회도 기름 패턴이 다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합 전에 항상 기름 패턴이 미리 공고가 나와요. 그래서 그 레인 패턴으로 정비를 해서 미리 연습을 하고 그 레인 패턴에 맞는 구질이나 볼을 선택해서 연습을 합니다. 네. 생각보다도 정말 복잡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국내 선수들 중에서도 레인에 맞춰서 선전한 선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2010년도에 PBA 무대에 당당히 도전장을 낸 구용진 선수라는 선수가 있었는데요. 당당하게 월드 볼링에서 우승을 했어요. 와.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우승을 한 거죠. 그때 구용진 선수가 우승한 대회가 스콜피언 챔피언십이었는데요. 지금 대한볼링협회에서는 그 레인의 패턴을 짧은 숏, 미듬, 롱 이렇게 표현한다면 미국은 이제 그 곤충이나 동물의 이름을 따서 치타, 뭐 스콜피언, 카멜레온, 샤크 이런 식으로 이게 동물의 유형처럼 길고 기름 패턴이 길고 짧고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구용진 선수는 스콜피언 챔피언십에서 당당히 우승을 했죠. 네. 볼링을 잘하려면 기름띠를 읽어라라는 말인 것 같은데요. 새겨드려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볼링 동작,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위로 들었다가 공을 내려놓으면서 굴리는 동작에도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는 이제 전문 용어로는 이제 진자 운동의 원리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그 어깨를 축으로 해서 팔이 뒤로 쭉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기 때문에 많이 올릴수록 중력이 잡아당기는 힘이 강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볼의 스피드를 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선수들이 이렇게 물리적인 원리를 잘 사용할 때 경기력을
좋게 발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볼링 투구 속 움직임, 진자 운동은 불꽃 스트라이크의 비법이라는데요. 먼저 어깨를 회전축으로 두고 팔은 몸통과 각도를 90도로 유지합니다. 이어 팔이 내려올 때는 좌우로 흔들리면 안 되는데요. 공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깨가 지면과 수평을 이루며 공을 직선으로 밀어주면 되는데요. 특히 흔들림 없는 상체의 진자 운동을 위해서는 하체에 무게중심을 실어 지탱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라이크를 위한 꿀팁 잊지 마시길 바래요. 이러한 진자 운동이 일단은 좀 정지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뒤로 젖혔다가 정지했다가 하는 게 아니라 연속 동작으로 아주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가야지 좋은 스피드와 기술을 낼 수 있죠. 그런데 볼링에 우리가 흔히 좋은 자세라고 얘기하는 동작을 하지 않고도 신기록을 수립한 선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호주의 양손 볼러 제이슨 벨몬트 선수인데요. 볼링공의 앞을 왼손으로 잡고 뒤로 오른손을 잡고 회전을 넣어서 던지는 선수. 정말 독특한 선수죠. 볼링장을 운영하던 부모님 덕에 아주 이른 나이 볼링을 접하게 된 제이슨 벨몬트 선수. 어린 시절 유난히도 힘이 약해 두 손으로 공을 들어 던진 것이 지금의 양손 투구 제이슨 벨몬트 선수를 만들었는데요. 호주를 넘어 미국에서도 당당히 랭킹 1위에 올랐습니다. 2008년 월드 마스터스 대회를 시작으로 PBA 통산 12차례 우승, 한 번도 어려운 퍼펙트 게임을 무려 17차례나 성공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죠. PBA 역사상 최초로 3년 연속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하면서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제이슨 벨몬트 선수 정말 대단하네요. 양손으로 하면 몸의 중심을 잡는 데 좀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마 이 선수가 좋은 경기력을 내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또 다른 관절들이 많이 또 여기에 동원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컨트롤해야 될 관절들이 많아지는 거죠. 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벨몬트 선수의 좌우명이 Never Give Up, 절대 그만두지 말자라고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자기의 그 경기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이렇게 할 때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것을 잘 극복한 아주 좋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그럼 여기서 우리 볼링계의 차세대 주역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선수들이 우리의 볼링을 이끌어가고 있나요, 요즘? 네, 3월에 치러진 2017년 청소년 국가대표 경기가 6일차 경기를 마지막으로 최종 남녀 엔트리 16명을 선발했는데요. 네. 남자분은 한국 최대의 박건아 선수와 여자 선수로는 경북대의 김진주 선수가 당당히 1위를 했습니다. 박건아 선수는 48게임 총점이 11,007점을 기록했는데요. 평균이 229점이거든요. 우리가 한두 게임은 하이 점수를 기록할 수 있지만 연속되는 6일 동안 평균적으로 220대를 친다는 건 정말 선수의 그 멘탈이 장시간 긴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놀랄 만한 결과였죠. 여자부에서는 김진주 선수, 경북대 소속 선수인데요. 23세 이하 청소년 세계 チャンピオン이에요. 아주 촉망받는 지금 현재 아주 유명한 선수이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볼링 얘기를 쭉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뭐죠? 왜냐면 해설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네. 김수현 선수가 제일 처음에 볼링 한다라고 어마어마하게 뉴스 기사가 네, 나오고 맞아요. 이용기 씨도 그렇고 신수지 선수도 그렇고 갑자기 어마어마한 셀럽들이 볼링을 하면서 맞아요. 이슈가 됐거든요. 네. 김수현 선수가 볼링 프로테스트 한다고 했을 때 기쁘셨나요? 되게 놀랍기도 하고 당연하다고 느꼈던 게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스트라이크 한 방이면 날아갔다고 했듯이 김수현 선수가 평소에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이 그 스트라이크로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된다고 해요. 그럼 프로 되려면 어느 정도나 잘해야 돼요? 네. 저희 지금 우리나라의 프로 테스트는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요. 1차 때는 평균 190 이상, 2차 때는 200점 이상,
이틀차 경기까지 190점이 미달인 선수는 자동으로 탈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5게임씩 4일 동안 1, 2차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3차는 면접과 연수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서 5년 이상 국가대표 선수를 한 선수들은 네. 실기 테스트는 면제, 또 1년 한 선수들은 1차 테스트를 면제해둡니다. 네, 이렇게 볼링을 취미로 즐기다가 프로로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내용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볼링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저변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볼링의 이모저모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본 시간이었습니다. 마치기 전에 한 말씀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어떠셨나요? 2014년도에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렸을 때 볼링이 효자 종목이었거든요. 네. 다가오는 2018년도에 자카르타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립니다. 우리 볼링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선수들과 함께 열광하고 한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선수들이 또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자기 몸에 맞는 즐거운 스포츠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프로그램에서 저희들이 소개했던 볼링을 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들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하셔서 어떤 원리로 볼링을 쳐야 되는지 또 어떻게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지 이런 팁들을 잘 활용하시면 부상당하지 않고 즐겁게 볼링을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 더욱 재미있는 스포츠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